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입증의 공백, 법리의 공백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가능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이 구속영장이 이 기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이제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사가 또 부실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난도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서는 피해갈 수 없겠다. 그것을 곧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 개입을 시켜놓으면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상이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법원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이 도화선이 터진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명징하게 판결문에 담긴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의 판결문을 둘러싸고 두 가지의 논쟁들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또 뭐냐면요. 예전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변명들이에요. 답변들이었다고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던 것, 그것에 국한되었고 본격적인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은 2차였는데 그걸로부터 무관했다. 1차에서 손절당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판결문에 보면 90개 정도의 통장이 있는데 일관되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에 개입된 분들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통장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만 주 매도해라 그래서 말씀드린 직후에 매도 주문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수사였을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무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정부의 검찰들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이 그냥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서 대통령의 눈빛 하나, 법무부 장관의 호흡 하나, 검찰총장에 이어지고 또 일선 검사장, 또 이 판사, 검사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일사불란함을 갖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무능함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같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들일 텐데 그리고 부진한 수사였을 수도 있는 것일 텐데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수사가 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증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한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이런 이 잘못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탈탈 털고 있듯이 거기에 대한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열성적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공정한 거 아니겠냐. 그래야 어찌 보면 억울함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길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장관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써나가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도 또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판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법률가로서의 의견은 그렇게 나누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사안은 어차피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심플한 사안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작년 말부터 계속 검찰에 간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왜 이렇게 판단을 못 하느냐. 공소시효도 나서고 있다. 이제 도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장관님께서 그와 유사한 패턴과 맥락 속에서 답변을 원칙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다 기다 아니다 진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정해야 될 시기를 무작정 늦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판단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심 판결도 났으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할 때 챗 GPT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되게 앞서 나간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심이 느껴집니다. 법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뭐 요즘에 장난삼아 많이 쓰는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 보면 네. 좀 틀리게도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게 대화형으로 사실상 어떤 조금 더 지나면 네. 상당한 수준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일 수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데이터가 더 축적이 되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세련되어지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연설문 이런 정도의 몇 개의 키워드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지금 작성하는 수준의 연설문보다 훨씬 더 나은 연설문이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약간 생뚱맞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고민이 있으신 거냐 다음번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어떻게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국감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초보적인 현상을 뛰어넘었어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가 넘었고요. 지금 현재는 1억 명이 넘어갔다고요. 물론 우리가 쓰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영어로 또 번역해서 막 진행돼야 되는. 한글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께서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 집요하게 시달리고 또 그걸 방어하고 한편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강변하거나 혹은 제대로 설명해야 될 그건 저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에 책임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일관되게 주문하는 것은 한편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어쩔 수 없는 역할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 또 과도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힘을 가진 법무부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 예. 더욱더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한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일 수 있는 것이지만 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입장을 저는 이해는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일부나면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정부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 그리고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3년 동안 이 공백기가 많이 생겨버렸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채워낼 수 있는데 법무부 역시 앞장서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럴 위치에 계신 것이다.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더욱더 그렇다. 이런 앞서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조만간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특히 법적 부작용이 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검사들 혹은 또 수사하는 사람들 또 피해자들이 이런 과정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챗GPT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스스로 흥미가 있어서 재미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문과적 영역에서 굉장히 금방 자리를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둑 프로그램이 사실 그렇게 이세돌 이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금방 사실상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의 장벽을 낮추는 비용을 낮추면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깊이 연구해보고 한번 의원님들과도 한번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정공백 운운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광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피의사실 공표 문제 관련해서 장관님도 한때는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고통스러움도 있었을 거고요.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우리 법률로 규정을 했으면 그 법률이 완전히 사문화되어 버렸더라고요. 기소 건수가 하나도 없고 기소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처벌도 안 됐을 것이고 판결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법률을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또 그런 아픔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장본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건설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취해야 될 당연한 직무 아닌가요?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뭐 요즘에도 저보고 카톡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 뭐 제 개인의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차피 건설적인 토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조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찰은 어떤 발표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은 사실 지금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 결과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단속 발표라든가. 그런데 논리필연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하는 모든 어떤 혐의에 관한 내용은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 적용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고소 고발은 많았지만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일반도 있는 것이지만 검찰이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출처는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진행 과정을 보면 명백하게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런 정보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런 일반과 더불어서 이 세간에 오가고 있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장관께서 좀 더 엄중하게 고민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저숙련이든 고숙련이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용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을 산다는 등 지방에서 당면하고 있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국을 산다는 경우 노동자의 60%가 외국인 노동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60%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농촌 단속을 들어가면 농촌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다 나와서 단속 인원들 다 막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가 다들 많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또한 현장의 현실적인 요청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TF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힘을 가진 부서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단계 부처하고 정말 협업해서 국가적인 문제 인식하고 용기 있게 뛰어들었으니까 건설적인 토론들을 거쳐서 생산적인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이민과 정주의 문제가 굉장히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 인력을 많이 유입하는 것을 열어놔야 하지만 또 그걸로 인한 내국민들의 어떤 불안감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러니까 불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일자리를 뺏길 거라는 우려, 사실 합리적인 우려 아니겠습니까? 저희 세대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그 어떤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모두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입국 이민 관리청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욕바지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이민 정책이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안 갈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난제에 대답할 수 있는 컨트롤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